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수요일 3시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점차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선 진료와 주사 대리 처방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김영재 성형외과 그리고 차움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을 수사하겠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법조팀의 이한석 기자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좀 쉴 시간이라도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말 휴일이 없기 때문에요. 당시 상황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나가면 휴일이면 주말이면 할 거 없이 열심히 출근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김영재 성형외과 그리고 차움병원을 압수수색했다. 네. 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검이 현판식하기 전에 늘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검토하겠다. 결국 세월호 7시간의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선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응하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경호실에서 문을 열어줄 리도 없고. 그렇다면 청와대의 문을 열 수 있는 명분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바로 압수수색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한 이제 사전 포석이다. 압수수색 명분을 쌓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번 압수수색의 포커스는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확인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그 시간에 대통령이 보톡스를 맞았다. 필러를 맞았다. 더 땡겨주는 거 리프팅을 했다. 여기에 태반주사, 배곡주사 얘기까지 나오고 심지어 프로포폴 맞은 건 아니냐. 이런 억측들도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어쨌건 누군가가 이거는 진상은 파악해 줘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들어간 거고 그렇다면 비선진료 의혹 또 대리처방 의혹부터 먼저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고 특검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압수수색 대상들을 보면 주로 병원들이 많은데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데 청와대에서 보안 손님이라고 하면서 대통령 진료했다는 김영재 의원, 김영재 씨 있죠. 그리고 길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또 대리처방받았다는 차움병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거기 이 밖에 서울대병원도 일단 압수수색을 들어가고 있고 또 대통령 주치 김상만 씨도 현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이 병원들에 대한 종합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7시간의 행적 확인해보겠다. 이런 특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말이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며칠 전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서는 세월호 7시간이 우리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 되는지는 좀 더 검토해봐야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분명히 수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동안 명확하게 잘 안 잡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시점에서 바라봤냐 하면 대통령 경호실에서 보안 손님이라고 하면서 그냥 출입시켜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대통령 경호실법상 문제가 생긴다. 대통령 경호실법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청와대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그렇다면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현재 흐름상 보시면 최근에 세월호 7시간 수사 직전에 유의미한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뭐냐면 지난주에 국정조사에서 바로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간호했다는 조욕대위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욕대위 진술을 보고 특검이 내부적으로 이런 판단을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월호 당일날 뭘 했는지 본인은 몰랐다. 다이어리를 보고 알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이상하다, 숨기는 게 있다. 그게 뭔지 한번 파헤쳐보겠다. 이게 특검의 판단이었어요. 말이 바뀌었죠. 의무동에 있다고 했다가 그렇죠. 관저에 있는 의무동에 있다고 했다가 다시 비서동에 있는 의무실에 있다. 이렇게 말도 바꾸고.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다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또 뭐냐면 군인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직접 동료를 데리고 나온 거 아닙니까? 뭔가 군에서도 개입한 게 아니냐. 이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확대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구치소를 찾아가서 정호성 전 비서관 비공개로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세월호 참사 당일에 오후 2시에 상황이 이상한 것 같다. 심각한 것 같아서 대통령을 면담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나중에는 인터폰으로 했는지 직접 얼굴을 했는지 대면 보고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은 바꿨습니다만. 어쨌든 오후 2시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참사 당일 오전 행적,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시간이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란 말이죠. 네. 이 부분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인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오후 시간의 행적은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규명이 됐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도 있고요. 그리고 이 머리 해준 미용사의 진술도 따져보면 오후 시간은 어느 정도 행적이 파악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후 2시라는 시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오전 시간대 대통령이 뭘 했겠느냐. 현직 대통령이면 뭐 안보 상황 못지않게 일단 국가 재난 상황 아닙니까? 오전 상황에 이미 파악을 해서 구조본에 가서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 시간에 뭘 했겠느냐. 특검의 고민은 두 가지입니다. 알고도 안 갔느냐. 이렇게 되면 커다란 문제겠지만 혹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느냐. 그리고 보니까 나오는 얘기들이 여러 프로포폴 의혹이 나오니 오해든 진실이든 일단 규명해 주겠다. 오전 시간의 행적, 대통령이 어디 있었냐, 결국 집무실에서 있었느냐, 어디에 있었느냐, 이 부분이 수사의 포커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프로포폴 얘기를 하셨는데 말이죠. 오늘 조금 전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브리핑한 내용을 보니까 최순실 씨의 프로포폴 관련 의혹도 모두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또 그 김영재 의원의 이른바 비선진료 이런 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의 프로포폴 관련 의혹도 검토하겠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시장에서 김서방 찾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사 초기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확실한 내부 제보자를 갖고 어떤 그림의 구도를 잡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현재 청와대 압수수색, 대통령 조사를 못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외부에 제기된 각종 의혹부터 하나하나 두드려가면서 소고해 나가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주로 의혹이 제기됐던 의사들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의혹을 살펴보겠다는 건데 대표적인 사람은 김영재 의원입니다. 김영재 의원을 보시면 보안 손님으로 분류돼가지고 이제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대통령을 진료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궁금한 게 뭐 핵심은 세월호 당일날 뭐 했냐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김영재 씨가 장모님 진료하고 나서 골프장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국정조사 측위가 찾아가 보니까 장모 진료 차트 서명이 조작된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김영재 뭔가 숨기는 게 아니냐. 그래서 김영재 원장의 행적을 확인하겠다는 거고. 또 차은병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프로포폴 얘기가 언급됐습니다만 최순실, 최승득 자매가 대리 처방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의혹, 주사제 성분 뭐냐? 정말 프로포폴이냐 아니면 배곡 주사냐 이 부분을 확인하겠다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수사라는 게 세월호 7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차은병원과 김영재 원장 이 사람들을 따라가서 세월호 당일날의 행적을 맞춰가다 보면 뭔가 대통령의 오전 행적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특검의 판단인 겁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적과 관련해서 김영재 의원 같은 사람은 너무 기억을 잘하고 있고 네. 최순실 씨는 의원들의 질문에 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4월 16일, 2년 전 4월 16일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뭐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특별검사팀이 수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네네. 그 이전에 있었던 삼성전자의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 네. 이 부분을 지금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새벽에 긴급 체포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간단하게 좀 수사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단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미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부터 노승권 1차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단이 아니라 최순실 씨 일가 계좌에 직접적으로 돈을 꽂은 회사는 삼성이 유일하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냄새 풀풀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최순실 일가가 삼성에서 무려 220억 원 이상의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검찰 수사에서 또 하나의 그림이 뭐냐면 모든 수사의 정점에는 최순실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한 의혹이 있다. 그래서 둘이 피의자로 이제 기소한 거 아닙니까? 물론 뭐 대통령이 특권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기소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특검이 맞추고 싶어하는 퍼즐은 최순실이 대통령한테 부탁을 했고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민원을 했고 이 대가로 뭔가 삼성이 원하는 걸 대통령이 들어주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원하는 게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출,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분이 이재용 부회장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합병을 성공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이 굉장히 강화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문영표 장관이 이제 전 장관이 오늘 새벽에 긴급 체포가 됐는데 국민연금이 있잖아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 어디에 투자할지는 국민들의 결국 연금 문제 아닙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비전문적인 보건복지부가 개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연금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연금정책국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용표 전 장관이 지시를 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쪽에다가 우리가 삼성을 지원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진술을 했고 또 이 핵심 키포인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홍완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 아닙니까? 연금정책국 보건복지부에서 압력을 받았다. 사실상 국민연금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삼성 합병 찬성을 주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용표 장관을 소환했는데 부인하는 거죠. 하지만 이미 수많은 지시들, 문용표 장관이 지시했다라는 복수의 진술을 갖고 결국 문용표 전 장관이 거짓말을 한다. 자, 그렇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으니 체포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새벽에 긴급 체포를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문영표 전 장관은 부인하고 있지만 홍완선 본부장이나 이런 관련자들의 진술이 분명히 문영표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 더 하나 재밌는 게 또 뭐냐면요. 문영표 전 장관이 왜 사퇴했습니까? 지난해 이제 메르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본인이 불명예스럽게 책임을 지고 사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민연금 이사장 장관급 자리로 영전을 한단 말이에요. 불명예스럽게 사퇴를 한 사람이 다시 박근혜 정부의 요직에 오른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다면 뭔가 청와대 보훈 인사가 아니냐. 그러면 그 뒷거리의 배경이 뭐냐? 역시 국민연금 당시에 문영표 전 장관이 좀 무리수를 더 준 게 효과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이거를 지시해주고 보훈해준 사람이 누구냐? 특검이 바라보는 사람은 어제 소환자입니다. 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이 그림 핵심 연결고리 3인방에 대한 규명이 이번 삼성 뇌물죄 수사의 핵심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불가피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순실 씨 재산 관련해서 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사하겠다고 또 방금 전에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아직까지 최순실 씨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뭐 10조 얘기도 나오고 수백억 얘기도 나오고 수천억대 얘기가 나오는데 밝혀질까요? 사실 그 최순실 씨 일가 재산을 수사하겠다라는 의미는요. 결국 이번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최순실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돌아갈 필요 없이 최순실 씨가 자백을 하고 진술을 하면 수사 쉽고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 2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전공법으로 가겠다, 지름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 일가 재산 40여 곳의 계좌 추적하겠다, 금감원에 자료 요청하겠다는 뜻 취지는 최순실 씨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큰 포인트는 최순실이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죠. 네, 딸 정유라 씨. 그리고 이제 재산입니다. 재산의 규모, 이 재산의 규모 실체를 떠나서 내 재산 추적을 해서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심어주고, 그다음에 정유라 씨에 대한 신병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다는 압박감을 심어줘서 최순실 씨를 압박하는 수사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보다 딸이 더 걱정된다며 국회의원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고도 하죠. 어쨌든 간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의 입을 열기 위해서 최순실 씨의 재산 그리고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소환, 이 두 부분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이한석 기자가 전해줬습니다. 이한석 기자 수고 많으셨고요. 그 특검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취재하지 않을 때는 어디에 있습니까? 취재는 주로 밖에서 하는 거죠. 기자들이 뭐 TV나 스튜디오 나올 때는 이렇게 좀 근사하게 화장도 분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나오는데 평소에 취재할 때는 항상 잠바 입고 열심히 수사 관계자들 출근하고 퇴근하는 길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전화 잘 받아줍니까? 전화 잘 안 받습니다. 그러면 취재 어떻게 합니까? 결국 여러 가지 각가지 취재 방법들을 동원하는데요. 이건 저희 기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밝힐 수 없습니다. 네, 앞으로 특별검사팀 취재하는 SBS 법조팀의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